거에 반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막 해보다가 내가 그 중에 이걸 조금 잘하는 편이네 라는 그 확률을 좀 높이는 게, 선택의 확률을,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이죠. 이것도 연애의 어떤 비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고, 여러분들도 연애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것도 교수님이 뭐 강의 중에 하신 뭐 작가 생활을 하며 건강 챙기는 방법, 이게 많이들 뭐 기대도 하고 따로 물어보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모아서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뭐 연쇄 특강마가 되어서 하나씩 야금야금 뭐 이제 풀게 될 겁니다. 자, 만화 애니메이션 보거나 만화책을 읽으면 사고력이나 글쓰기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예, 늘어날 수 있죠. 아이고, 늘어날 수 있죠. 늘어날 수도 있지만 혹은 퇴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길까요? 많이 봤어.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책도 보고 저것도 보고 작품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돼서 나를 성장으로 이끌 수도 있고요. 나를 이 안에 뭐랄까 이제 꼭 갇히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 안에만 머무르게 되는, 편협해지는, 그래서 내가 더 어떤 넓은 사고를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릴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던 것만 본다든가, 자기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칭찬해주는 사람만 뭐 본다든가,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개선은 잘 안 되겠죠. 그죠? 갱신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존재 자체가. 그래서 많이 본다고 해서 뭐 사고력이나 글쓰기가 늘어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일단 저는 안 보느니 일단은 봐라. 일단 보셔야 됩니다. 보시는 게 낫고, 이 질문은 그렇게 생각해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영웅이 되나요? 이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르죠, 뭐 악당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여태 팁은 나랑 다른 사고를 견뎌라 입니다. 자, 다음, 아직 자기 만족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터라 자꾸만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이 고민입니다. 한 그림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기 힘들어하는 것도 한몫 보태는 것 같습니다. 채색과 명암 표현에 대해서도 자신 없는 편입니다. 화려한 금속 장식물이나 레이스 장식들 탐미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고민이 아니죠, 이거는. 그죠? 잘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욕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웹툰을 그릴 때 표준의 기준이 자세히 뭔가요? 자세히는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상식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웹툰의 표절은 무엇이냐면, 법이라든가 어떤 독자들의 기준이 일단은 첫순위겠지만, 저는 1순위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2순위, 사실 2순위가 1순위보다 더 큰 요인인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사실 이걸 표절한 거지 라는 게 표절의 기준입니다. 두둥.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표절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해보시네. 나도 그래야지. 자기는 알아요. 근데 이걸 알아낼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기가 알면 세 명이 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거짓말 탐지기 뭐 이런 거 안 하는 이상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 근데 이제 겉으로 법이라든가 독자들의 시선의 입장에서는 그림을 트레이싱 했다고 하죠. 트레이싱 정말 뭐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다가 뺏겠다. 표절 맞죠? 그럼 표절이죠, 사실은. 물론 뺏겼다고 다 표절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 여러분이 혹은 직접 어떤 3D 모델링을 했다라든가, 직접 어떤 구상한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딴다. 나는 선 느낌을 좀 다르게 하고 싶어서 다른 선으로 딴다. 이거는 표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트레이싱을 했다라는 거는 기법의 하나인 것이지, 트레이싱 했다고 다 표절은 아니에요. 근데 뭘 트레이싱 했을 때 표절이 되느냐, 나는 이렇게 못 그리거나 혹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드네? 나도 써먹어 봐야지. 똑같지? 라고 했을 때 이제 표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림 자체를 뺏긴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연출을 뺏기는 경우는 있어요. 자, 연출을 뺏기는 경우는 참 신기한 거죠. 이거는 확률이 조금, 찾아낼 확률이 좀 낮아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이쪽을 봤다가 이쪽을 봤다가 이쪽을 봤다가 이쪽을 봤다가 하는 컷을 계속 한 8컷 정도 반복했다 쳐요. 근데 누군가가 또 다른 작품에서 나 이쪽을 봤다가 저쪽을 봤다가 이쪽을 봤다가 이쪽을 봤다가 또 8컷 정확하게 했다고 쳐요. 그럼 연출의 어떤 맛을 그대로 뺏긴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 잡아냈다고 해서 너 표절 확정 이러기 입증해내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여기 이쯤까지 가면.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이제 양심의 영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자주 쓰는 연출법은. 하지만 이건 우연치고는 너무한데 싶을 때는 작가의 양심 고백을 좀 들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평소에 멘탈 관리를 잘 못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도 남의 그림과 비교하면서 또 금방 펜을 내려놓기 일쑤였는데 이번 기회에 교수님께 여러 방법들을 얻어가고 싶다. 또 만화 연출 방식을 생각할 때나 스토리 구상할 때 팁이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 제가 최근에 열심히 특강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아마 대면 상담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킵하겠습니다. 이거 좀 특이한 거라서 내가 한번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거를 제가 한 2번째 시간이었나 이런 고민이 있어서 너무 특이하더라고. 자, 제가 평소에 웹툰을 안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웹툰을 보면서 연구를 하면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지금요. 지금 right now 당장 10편 이상의 꼭 10편이라고 정해놓을 건 없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의 특정한 이상의 웹툰을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그리고 웹툰이 한 편도 안 보는데 웹툰을 그리는 작가가 있을 수도 난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다른 작품을 안 봤을까? 그럴 리는 없거든요. 시인이거나 외계인은 아니라면. 그래서 소설이든 영화든 다 괜찮으니까 작품을 많이 접하고 많이 좀 이렇게 자기 일상 안에서 자주 감상을 하는 게 창작자로서 혹은 이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이것도 이제 다음으로 미루죠. 왜냐하면 같이 합치려고 해요. 제가 이 건강에 관한 거. 팔이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다음에 많이 하게 되겠죠. 스토리 전개는요. 자, 이것도 왜냐면 이제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토리 이제 어떻게 정리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수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지금 개인적으로 대면 상담을 하는 걸로. 자, 흑백 만화나 웹툰 중 만화 연출을 참고할 만한 좋은 작품이 있다면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제가 답변은 간접적으로 드렸죠. 기억 안 납니까? 어떤 만화는 추천작이 뭐다, 어떤 만화는 추천작이 이거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추천해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단톡방이라든가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돼요. 제가 요런 거를 관련해서 추천받고 싶은 게 있는데 추천해 주실래요? 그럼 제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 어떤 리스트 같은 거 공유해 줄게요. 그래서 지금 흑백 만화 중에 아니면 컬러 만화 중에 이 중에 고르려면 진짜 힘들죠. 사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들이 많은데, 그죠? 자, 그 다음으로 자기 그림에 자신감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자신감이 없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펜을 잡을 때마다 힘이 빠집니다. 자, 그 말인즉슨 펜을 잡을 때마다 힘이 빠지는 건 손목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죠? 운동하세요. 농담이고. 자, 자기 그림에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난 없다고 보는데. 몇몇 자신감을 보이는 작가, 자신감이 있는 척 하는 작가는 많이 봤는데 글쎄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실력이 늘어날수록 혹은 그에 비례해서 이 고통의 크기도 같이 늘어난다고 봐야 될까? 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고통의 크기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실력의 크기가 줄어드는지 그래서 고통스러운 건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실력이 높아질수록 이제 나는 점점 더 고통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얘도 그냥 따라오더라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인 작가도 프로 완전 기성 작가가 30년 이렇게 그리면 원로 작가도 작품 들어가고 구상하고 하다 보면 똑같이 힘듭니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신감에 대해서는 특히. 알겠죠? 자, 그 얘기는 또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 그래 제가 그 답변 드린 적 있잖아요. 작은 단톡방에도 제가 공유 드렸고, 작은 성공의 경험을 많이 해라 라는 겁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딱 그 정도 수준. 오늘 내가 동그라미 하나만 완벽하게 그리겠다. 난 이미 성공했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동그라미 1000개를 오늘 완벽하게 그리겠다라고 내 미션을 세우면 1000개? 1000개? 아이고 1000개 언제 그리노? 안 해. 작은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원을 10개 그리겠다 이렇게 작은 미션을 주시고 그거를 성공시키십시오. 요거를 꾸준히 막 수백 번, 수십 번, 수천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자신감이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이건 제가 따로 마련도 했었죠. 따로 마련을 했었는데, 자, 같이 봅시다. 자, 어떻게 끊어야 독자들이 의겠죠.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지.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끊기 신공이라는 게 작가 성향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작가 성향마다 다르긴 하는데 독자 입장에서 뭘 좋아하는지 뭐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감정 혹은 사건, 이게 상당히 충만해져서 뭔가 이렇게 붕붕붕붕붕붕붕 막 터질 만한 어떤 그 지점이 있을 거예요. 이 혹은 궁금증이 크게 다루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뭔가 상황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이 판이 확 뒤집히는 그 변곡점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자기 성향에 따라서 이제 나누셔야 돼요. 어떻게 끊어야 되는 건가. 알겠죠? 아니, 에서 끊으셔도 되고, 아니, 저 뒤에 쟤는 누구지? 에서 끊으셔도 되고, 아니, 저 뒤에 쟤는? 하고 끊으셔도 되고, 아니, 쟤는 누구지? 한 다음에, 걔 혹시 작년에 죽은 걔 아니야? 에서 끊으셔도 돼요. 도대체 독자 입장에서는 아니 에서 끊었을 땐지, 아니 쟤 누구지? 아니 걔 아니야? 에서 어느 지점에서 끊는 게 여러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답을 드리면 안 되잖아. 사실은 여러분의 성향 따라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향을 한번 굳히고 나면 저 작가는 저럴 때 끊더라라는 어떤 룰이 생깁니다. 이제 그게 그 자기 작가 스타일이죠. 근데 자, 일반적으로는 기승전결 중에서, 그냥 제 생각이에요. 시퀀스 하나에도 기승전결이라는 어떤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결에서 끊는 거는 조금 그냥 아쉽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축구를 하고 있는데 5대0 이겼다 여기서 끊어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긴 하다는 거죠. 기승전결에서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완벽하게 사이다 보여주고 끝내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나는 이게 이제 요즘 스타일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또 기다리고 이거 꾸역꾸역 이걸 못 참더라고요. 그죠? 사이다 보여줄 때 확 보여주고, 궁금하게 할 때는 확 궁금하게 하고, 이렇게 막 그런 룰을 해야죠. 자, 이걸 유추해 볼 수 있는 반응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 하더노? 혹은 쟤 결국 일쳤네. 그래. 어떻게 해. 이거 뭐임? 이거 실화임? 야, 드디어 대장 컴백했다. 지렸다. 와, 이거 역습각인 거 인정? 다음 주 초특급 사이다 예약. 이런 거, 그 리플이라든가 이런 반응에서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그죠? 저는 어벤져스 토로 등장신으로 이제 최근에는 좀 예를 들었었는데, 다노스 데려와 하면서 등장했던 그 씬 있죠. 거기서 여러분 같으면 언제 끊을지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 얘기는 또 자연스럽게 하죠. 왜냐면 계속 연출에 대한 본 강의든 아니면 특강이든 이걸 계속 할 테니까. 자, 이것도 공통 답변은 예약되어 있습니다. 자, 공모전 제출 외에 웹툰 쪽 구직 활동을 어떻게 하나요? 구직 사이트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이건 또 시간 될 때 공통 답변으로 제가 예약을 미리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브랜드툰이라든가 아니면 원고 저작권 계약 이런 거라든가 원고료에 대한 협상을 한다라든가
특강은 사실은 뭐 준비해놨거든요. 준비가 돼 있고 이미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공개도 되어 있고 특강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건 사실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오늘 또 이제 대면하는 상황에서 좀 하고 싶은데 자 본인의 포트폴리오라든가 그다음에 본인의 원고 준비 상태 이거에 따라 좀 많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활용 사례에는 좀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막 보여주면서 사실 얘기하고 싶은데 그 활용 사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일단 관공서나 기업이나 뭐 웹툰 플랫폼이나 이런 그 각각의 성격이 차이가 있어요. 몇 대는 이렇게 들이미는 게 낫고 몇 대는 이렇게 들이미는 게 낫고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구직 활동을 했을 때 그죠? 사실 웹툰 전문 플랫폼이라면 그냥 원고 자체가 좋으면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진짜로. 근데 뭐 다 필요 없다는 건 좀 뻥이고 다른 것들이 조금 뒤처지더라도 원고 완성도 자체가 높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렇게 뭐 컨택이 좀 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은 이런 구직 활동, 어떤 매칭 자체를 에이전시라든가 기획사, 제작사한테 어떤 대행을 맡겨서 부탁을 드려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런 플랫폼에 이런 좋은 작가님 있다. 뭐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또 이 작가를 더 스킬업을 시켜준다든가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시켜서 이 중개를 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도 따라서 아무튼 그런 사이트들이 어디가 있냐라는 건 뭐 글쎄 너무 많지 않나요? 그죠? 뭐 알바 사이트라든가 뭐 어떤 뭐 그런 사이트라든가 잡부비한 뭐 그런 사이트라든가 너무 많아서 구직 사이트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따로 없지는 않을 거고 뭐 카페에서도 다양한 어떤 어느 작가님을 찾습니다 뭐 이런 글 같은 거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강사라든가 뭐 같은 부모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속한 어떤 단톡방 커뮤니티에서 구직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오가고 있을 테니 그런 정보를 빨리빨리 얻기 위해서는 그런 커뮤니티 활동 어떤 네트워킹 활동을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죠? 자 다음 개인적인 질문 저의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공통으로 같이 특강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교수님도 홍보물 같은 작업을 진행하셨는데 교수님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직접 다 찾아다니시는지 아니면 연락이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뭐 후자로 연락이 올 것 같지만 저처럼 따로 웹툰 출판 만화에 대한 경력이 없는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뭐 사실 막막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원래 프리랜서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런 식인지도 말이죠. 뭐 그런 질문인데 자 홍보 자기 뭐 PR하고 영업하고 네트워킹하고 이게 선순환 시키는 거죠. 사실은 알리고 PR한 다음에 영업해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일 만들고 그걸 다시 또 이 만들어진 일을 또 홍보하고 노출하고 그래서 계속 자기를 인지도도 이렇게 높여가는 거고 이 선순환을 시키는 거죠. 선순환을 시키는 건데 그 시작은 미약하실 수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작을 홈페이지 제작부터 시작했었거든요. 직접 조그만 코딩 같은 거 해가지고 그때 뭐 HTML, ML 뭐 이런 이거 아시죠? 이런 개념 무슨 뭐 나는 뭐 웹 에디터 뭐 이런 거 쓸 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못해요. 지금 잘 못하는데 홈페이지 하나 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메뉴 디자인하고 막 이거 그 했던 그 기억이 대단히 저한테는 그러니까 축적된 이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이런 열정의 경험들이 큰 성공의 기억으로 남아서 저는 대단히 제 인생에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일을 직접 CL에 어떤 따낸달까 일을 추진을 성공시키고 실제로 그걸로 돈을 벌었던 이런 경험을 한번 쭉 사이클을 돌아보니까 그 뒤부터는 조금 쉬워지더라고요. 조금 쉬워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이 맞아요. 요즘은 조금 먼저 연락이 좀 오는 편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먼저 연락이 오는 편이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운영했었고 그 다음에 SNS 같은 걸로 홍보하고 제 때는 말이죠 뭐 플로피 디스크라든가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혹은 CD 이런 거 알죠? CD 같은 거를 이제 일일이 구워서 CD를 이렇게 구워서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CD 안에 데이터를 담아가지고 USB 혹은 USB 같은 거 책자
아까 굽는 건 농담이고요. 제가 그 책자를 인쇄를 했었어요. 뭐 작품집 아니면 뭐 포트폴리오 이렇게. 한 인쇄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한 10장 정도, 20장 정도 줄여가지고 갖고 내가 원하는 뭐 업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직접 우편으로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혹은 통화가 된다면 뭐 제가 그렇게 통화를 즐겨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가지고 어쨌든 통화가 연결이 된다면 통화도 하고 뭐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다기보다는 제일 나중에 최종적인 거는 이제 면담이죠. 면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구직 활동을 혹은 홍보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즘 시대의 면담은 또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요즘 오히려 통화라든가 아니면 그 원격 대화 자체가 상당히 익숙하고 더 편해하는 친구들 혹은 편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게 더 효율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자기 취향에 따라서 어떤 밀어붙여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한 제가 이 바닥에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 어떻게 하면 대형 회사의 눈에 띌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이 관련한 구직 활동에 관한 그 특강 있을 때 좀 더 진짜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나에게 맞는 효과적인 홈그라운드, 이거를 일단 찾아야 돼요. 나에게 맞는 홈그라운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를 좀 넓혀갈 수 있는, 그러니까 좀 큰 물에서 지금 놀고 싶다는 말이죠. 이제 그 말인 거잖아요. 네트워크 채널을 좀 찾으셔야 돼요. 네트워크 채널. 도대체 이 동종업계라고 하잖아요. 동종업계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이고 어떤 대화를 하며 무슨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살짝 운 좋게라도 이제 끼는 경험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이슈로 이 판에 끼시면 됩니다. 이 표현이 좀 웃기잖아. 그 좋은 이슈로 낀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저는 그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기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이고 또 직관적인 방식이잖아요. 공모전이에요. 공모전에 당선이 된다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혹은 전시회 같은 거에 참여를 한다든가, 혹은 제가 많이 좀 공고 드리는 방식이고, 제가 그런 아무도 안 시켰지만 그 관련한 클럽을 한번 활동을 시작해 본 것도 그건데, 제가 투고를 하는 거예요. 투고. 이 방식으로 어떤 그 큰 물에 여러분들이 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안 하면 끼기가 힘들어요. 자, 하나부터 보시죠. 사회 기여를 한다는 게 뭐죠? 예를 들면 뭐 학원이든 뭐 개인 강의든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면 뭐 대학교로 따지면 뭐 캡스톤 디자인 관련한 수업들은 산학 협력을 하라 어쩌라 막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산학 협력 뭐 아니면 사회 그 지역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콘텐츠든 아니면 어떤 기획을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쨌든 선행을 한 거고 좋은 뜻에서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큰 판에서는 그것들을 싫어할 리가 없어요. 그죠? 자, 두 번째, 공모전은 이 판에서 놀던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 없나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공모전에 여러분들이 원고를 낸다? 그럼 당연히 이쪽 판에 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당선이 되고 뭐 1등, 2등, 3등 뭐 수상권에 들면 더 빨리 중심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공모전에 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어쨌든 발을 디뎠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시회. 꼭 오프라인 전시, 뭐 어떤 갤러리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온라인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말이 전시회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리면 되는 거죠? 커뮤니티, 게시판, 뭐 도전 만화가, 뭐 나도 만화가, 뭐 이런 것들 있죠.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로 일종의 전시회예요. 전시회는 예를 들면 그 비공개로 하는 전시회 보셨어요? 당연히 공개되는 거죠. 이게 대중한테 오픈하는 거야. 대중은 이 물 언저리에서 막 몰려들어서 이 반 사람들이 뭐 하는가 막 이렇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대중한테 지금 직접적으로 뭔가를 던진 거예요. 그게 전시에 참여하는 거고, 혹은 게시판에 업로드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고, 직접적으로 투고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요 중심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말한, 그대가 말한 그 큰 판, 큰 물에서 노는 분한테 직접적으로 투고하는 겁니다. 이거 어때요? 좀 봐주세요. 이렇게. 물론 일일이 답변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답변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실망은 하지 말고, 그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투고 활동을 하는 이 맷집을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제나. 그죠? 자, 질문은 아직 떠오르는 것이 없어서 이제